네,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단원장. 그래픽스 공부를 하면서 좀 따로 정리해야 될 만한 자료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앞임 변환의 분리 해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그 고려대학교 한정영 교수님의 오픈GL ES를 이용한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 입문이라는 강의 책의 내용을 갖다가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어파인 변환 또는 앞인 변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트랜스포메이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우리가 정의하는 선형 변환을 앞인 변환이라고 하죠. 그 어파인 변환을 크게 나누면 리니어한 트랜스포메이션 파트와 트랜슬레이션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차원 같은 경우에는 동차좌표기로 표현을 해서 3x3 매트릭스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보면 그 표현에서 어떤 4가지 요소가 등장하고 3x3 매트릭스니까요.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파트가 존재하고요. 마지막은 오늘 강의에서 다루겠지만 0, 0, 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4x4 매트릭스 3차원 경우죠. 이때 동일한데요. 3x3 매트릭스 파트, 자, 그 다음에 3x1 파트, 그 다음에 0, 0, 0, 1 이렇게 표현되는 게 보통 우리 어파인 변환의 표현 양식입니다. 자, 이것을 분리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파트를 갖다가 그 2차원 같은 경우는 2x2로 표현되는 거, 3차원 같은 경우는 3x3으로 표현되는 이 파트를 갖다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선형 변환 파트라고 부르고요. 마지막 열 같은 경우는 항상 트랜슬레이션 파트로 분리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가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파트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동 변환, 트랜슬레이션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말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행렬꼴로 표현되면 리니어 폴 트랜스포메이션의 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동차좌표로 표현되기 전에는 트랜슬레이션이라는 파트는 행렬의 곱에 의해서 표현이 안 되죠. 자, 행렬의 덧셈의 형태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이것을 동차좌표계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행렬꼴로 다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동차좌표계로 옮기기 전에 변환해서 살펴볼 때는 이동 변환은 우리가 선형 변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이동을 이제 선형 변환 외의 것으로 책에서는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따라가도록 합시다. 2x2나 3x3 파트 같은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로테이션 파트가 있을 것이고요. 스케일링 하는 파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큐 하는 이런 파트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기타 등등이 들어갈 거고요. 자, 이 파트가 일단은 우리가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 있는 파트고, 트랜슬레이션은 말 그대로 이동 파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사항 하나는 무엇이 있나요? 잘 알다시피 어파인 변환에서 마지막 행은 항상 다음과 같은 꼴을 이루어져요. 2차원 같은 경우에는 001, 3차원 같은 경우에는 4x4 행렬에서 0001입니다. 어떠한 변환을 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지금 이거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을 갖다 취한 변환을 보고 있는데요. 이 변환 자체가 어파인 변환의 꼴은 001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행렬의 곱에 적용시켰을 때는 당연히 이 앞부분에 있는 이 파트들은 0과 곱해지는 파트들입니다. 0 곱하기 1, 0 곱하기 0 맞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화가 생기지 않고 결국 마지막 행 같은 경우에 0, 0, 1이랑 각각 곱해지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는 0이죠. 따라서 이 첫 두 열은 마지막 행의 두 열은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행 세 번째 열은 1 곱하기 1이 되니까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001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 거기다가 뭐 다른 걸 또 곱해준다 하더라도 항상 업하임 변화는 001과 001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곱은 결과적으로 001 또는 3차원 같은 경우는 0001이 될 수밖에 없죠. 자, 마지막 행이 불변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렬 꼴을 볼 때 마지막 행이 001 또는 0001로 돼 있으면 아 이거 업하임 변환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깨질 경우는 뭡니까? 이거 퍼스펙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겁니다. 자,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같은 경우도 사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동시압벽에 있으면 선형으로 다룰 수 있는 꼴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 일반적인 그래픽스 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좀 눈여겨본 거는 자 이것을 우리가 분리를 통해 가지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파트를 여기서는 좀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뭐 2차원 행렬 3x3 3차원 행렬 2D에 대해서 적용하면 3x3 행렬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2x2 그 다음에 세 번째 열 말고는 항상 001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무시하자 이겁니다. 이거는 무시하자. 그러면 2x2와 2x1만 남죠. 총 합하면 2x3 매트릭스가 남습니다. 자, 이것만 다루는데 우리가 이 2x2 이 파트를 갖다가 L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걸 L이다 라고 정의하고, 자, 그 다음에 이 트랜슬레이션 파트는 트랜슬레이션이니까 T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쓸 때 L, T라고 좀 명명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L은 2x2 행렬이 되겠고요. T 파트는 바로 2차원의 열 벡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개의 업하임 변환이 결합된 LT의 특성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어떠한 업하임 변환이 곱해진다 하더라도 이 L 파트의 경우에는 트랜슬레이션의 변화 요소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L 파트는 어떠한 변환이 곱해지더라도 순수하게 다른 녀석의 L 파트와의 어떤 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T 파트는 어떠냐면, 그러면 이것도 트랜슬레이션 파트들만 결합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 L 파트, 이제 누적된 이 선형 변환 요소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로테이션을 가하고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있고요. 트랜슬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걸 곱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L 파트, 자, 단행률이니까 그대로 변함이 없이 이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겠죠. 자, T 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그 선형 변환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dx, dy가 그대로 나타나요. 결과에서. 자, 이 경우에는 자, L 파트는 L 파트대로, D 파트는 D 파트대로 그냥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트랜슬레이션 시키고 로테이션 시키는 이 결과를 보시면,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누적된 선형 변환에서는 이동 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국 자, 이 결과값에는 dx, dy의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어떠한 텀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오로지 순전히 이 L 파트라고 부른 앞부분의 선형 변환 파트들만의 변환이 누적될 뿐입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T 파트를 보시면 dx, dy가 있고 001이지만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사인 시타,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같은 L 파트의 영향을 받아서 요소가 포함돼서 결론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저 위에 있는 이 두 문장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다가 다시 스케일링을 한번 더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는 L이라고 불렀던 이 선형 변환 파트는 자, 스케일이 된 요소가 반영이 돼서 됐습니다. 자, 누적된 선형 변환이죠. 예, 이 L 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나요? 마찬가지로 SX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이동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L 파트, 선형 변환의 파트까지 누적돼서 포함된다는 것. 자, 이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실질적인 숫자를 넣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90도 로테이션하고 트랜슬레이션 X축으로 칠 만큼 한 것입니다. 자, 어떤 이런 도형이 있고요. 이 한 꼭지점에 점을 0,4라고 했을 때, 자, 90도로 회전하고, 자, 모양만 봅시다. 90도로 회전. 자,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 다음에 이 모양의 도형을 X축을 칠 만큼 이동했습니다. 마이너스 4,0은 당연히 3,0이 될 것입니다. 자, 행렬꼴은 다음과 같이 쓰여질 것이고요. 자, 아까 본 것처럼 L과 D 파트는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결과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보시면,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0, 1, 0. 자, 90도 회전 이 파트죠. 이 파트 그대로 나오고요. 자, 7,0이라는 이동 파트도 그대로 반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은 자, T라고 불렀던 그 파트 되겠죠. 이것은 앞에서 본 첫 번째, 자, 이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 했을 경우에 행렬의 곱은 어떻습니까? 자, 곱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결과값도 달라지죠. 소위 말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트랜슬레이션을 갖다 7만큼 시키고요. 로테이션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로테이션만 된 것이 아니라 물체가 이동도 했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모양만 보더라도, 아, 이 트랜슬레이션에 뭔가 영향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이동 요소가 영향을 줘서 일단 이동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테이션 적용이 이동까지 포함됐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앞에서 본 것처럼 매트릭스 꼴을 갖다가 이동하고 회전하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보다시피 T파트는 자, 이렇게 로테이션 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대입해 봅시다. 자, 트랜슬레이션 7,0 하고 로테이션 90도입니다. 자,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사인 시타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적용하면 자, 0 마이너스 1 0이 됩니다. 이 계산하면 결과가 자, 어떻게 됩니까? 0 마이너스 1 0 그대로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70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 07로 바뀌었어요. 07로. 맞나요? 그런데 자, 여기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디컴포지션을 갖다 다시 해보면 분명히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 했던 이 결과를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있냐면, 자, 이 로테이션을 한 결과, 이 결과값에 대해서 다시 0,7로 되어 있는 녀석을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결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행렬 곱해보시면 아시겠죠? 자, 1행하고 1열 곱해보면 0이 되고요. 맞습니까? 자, 이 0이 되고요. 두 번째, 1행과 2열 곱해보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1행과 3열 곱해보면 0이 됩니다. 2행과 1열 곱해보면 1이 되고요. 2행과 2열 곱해보면 0이 되고요. 2행과 3열 곱해보면 7이 됩니다. 마찬가지 3행과 1열 0, 3행과 2열 0, 3행과 3열 1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쓰여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래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 했으니까 행렬이 이렇게 모양이잖아요. 자, 결과 행렬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분석할 때는 이 행렬 갖다 사용할 때는 그냥 어떻게 쓰자는 거예요? 항상 로테이션 먼저 하고 로테이션 먼저 하고, 자, 다시 쓰겠습니다. 말과 글이 다르네요. 로테이션 먼저 하고 트랜슬레이션 할 걸 쓸 수 있다. 여기서는 얘가 로테이션이지만 이게 뭡니까? 아까 L파트죠. L파트, 이 결과값에 대해서 L파트를 먼저 적용하고 T를 적용한 형태로 우리가 하더라도 결과값은 같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LT를 개념적으로 해석해보자. 어떻게 하자? 자, 물론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한 이 결과지만, 자, L을 먼저 적용하고 그렇게 선형 변환된 물체에다 T를 적용하자. L 먼저 적용한다는 게 뭡니까? 0, 1, 0 파트죠. 그러면 90도만큼 먼저 회전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그리고 트랜스레이션 파트가 0,7입니다. 자, 0,7 갖다가 X축은 변화 없이 7을 해석하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 한 결과와 동일하죠.
자, 그래서 어떤 물체를 LT로 변환한 것을 개념적으로 해석하면 항상 트랜슬레이션이 먼저 됐든 로테이션이 먼저 됐든 관계없이 변환이 어떻게 일어나든지 간에 그 결과 매트릭스에 대해서 디컴포지션 해서 L을 먼저 적용하고 난 뒤에 T를 적용한 꼴, 곧 이런 꼴이죠. L 파트에 포인트를 갖다가 적용하고 여기다 트랜슬레이션을 적용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좀 쉽게 우리가 정해서 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꼭 기억하시면 좋은 개념인 것 같아요. 자, 앞인 변환에서의 앞인 변환 전체를 분리해서 해석하는 것, 자, 이것으로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